황교안 장관이 윤석열 지검장을 징계를 했어요. 3개월 정지.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수사를 열심히 했더니 외부에서 압력을 가했어요. 그랬더니 검사는 있는 그대로 수사하고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하면서 그 수사를 이어가자 황교안 장관이 징계를 했습니다. 3개월 정지. 엄청나게 큰 징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전과 대구로 막 고법으로 쫓겨나죠. 그러면서 윤석열 지검장이 한마디도 조직에 불만을 얘기하거나 소송하지 않았어요. 그때 법무부와 대검에서는 검사 열심히 하다가 위에서 징계했으니까 자기네들도 법적으로 이게 어폐가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지검장이 한마디 불평도 안 하고 소송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론 인터뷰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검찰 내부에서 저 사람은 저런 부당한 압력에도 절대 굴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내부의 신망을 엄청 얻었습니다. 단군 이래에 가장 검사다운 검사, 수사다운 수사를 한 검사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신망이 높아요. 또 그뒤 최씨딸 김건희 씨가 윤석열 검사와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동거 중인 사실을 알게 됐고, 윤 검사가 자신의 송사에 개입했다는 심증을 갖게 돼 2012년 3월 진정서를 넣게 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 씨의 진정에 따라 대검찰청은 감찰 1가에 이 사건을 배당합니다. 감찰 1가는 2012년 5월 31일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8시간 동안 정 씨를 조사합니다. 그러나 감찰 1가는 결과적으로 윤 과장이 사건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무혐의 종결 처리합니다. 대검의 무혐의 종결 처리에 반발한 정 씨는 2013년 12월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이번에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법무부는 12월 31일 정 씨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서를 보내옵니다. 검사 징계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18일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린다. 정대택 씨가 독직 등의 사유로 윤 전 총장 징계를 요청한 데 대해 법무부가 정직 1개월에 처했다는 회신을 보내온 겁니다. 정 씨는 당연히 징계 사유는 독직 등 자신이 제기한 사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직전 몇 개월 전에 감찰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찰은 대단히 비리 또 성적인 추문과 관련된 그런 감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피의자로 들어온 어떤 사람, 여자, 형사 피의자가 된 여성과 동거를 이 사람이 했답니다, 윤석열이. 외압이 당신은 어떤 최근에 감찰받은 적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저런 법무부 장관, 국정원에 이런 외압을 받아갖고 감찰도 받고 이런 피해자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로 물어봤는데 박지원이 작년에 감찰을 받은 사실 있죠? 감찰이요? 네. 받은 사실 없는데요. 받은 사실 없어요? 예. 네. 박지원이 사전 정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전 비리 추문으로 감찰을 받았는데 그걸 갑자기 얘기를 해보니까 헛말이 나오거든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장모 문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일베들이 만든 거고 그 말 했다가 사법 처리된 사람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예. 장모님이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 이 문제인데요. 네. 이 문제인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검장 되기 전에 네네네.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한테 자료도 받고 제가 정리를 해보고 취재를 해봤어요. 네네네. 깊게 해봤는데 예. 신빙성이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모에 대해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동으로 명예훼손 걸릴 사안이에요. 굉장히 저명한 전시 기획자세요. 재력가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흠집내기 위해서 그런데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인격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미술 시장을 조금 알아요. 알아요. 김우여준처럼 그렇게 문화에는 꽝이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작품이 작품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 네.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가격이요? 네. 이건 1억은 넘겠다. 1억은 조금 더. 자코메티는 중간까지만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자기가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가장 잘 표현해내고 그 하나의 한 조각품을 응축해낸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저희가 제보를 이후에 계속 이제 다른 분들한테 받게 되는데 이 당시에 김만배 씨가 청문회를 준비를 하면서 다른 기자분들하고 같이 했다고 하거든요. 하나의 팀처럼 이렇게 짜져 있었다고 하는데 그 위치는 아크로비스타 6층에서 그 모종의 이제 그 장소가 있었고 거기에는 뭐 여러분들도 이름만 들으면 아실만한 기자분들, 뭐 제 기자, Y 기자, 그리고 뭐 방송국, 뭐 그리고 그 보수 언론 이런 곳의 기자들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 기자분들은 주로 한동훈 검사가 팀장이 돼서 장모 사건들 및 그 와이프인 김건희 씨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문제가 없을 거예요. 청문회가 되고 윤석열의 진가가 보이면 속만 말로 빵 뜰 겁니다. 제가 검찰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깊숙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청문회가 얼마나 재밌을 건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지난주에 추미애 장관이 출연하셨을 때 둘이 나눈 얘기입니다. 추미애 장관한테 윤석열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 언론이 너무 키우지 않았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언론이 거의 영웅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계시죠? 네. 이런 말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할 것 같아요? 언론이 너무 키우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에 윤석열을 제일 키운 사람이 사실 주진우 씨라고 보여지는데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본인은 안 죄송합니다. 그런 저도 척했나요? 그때는 몰라서 저도 그때 좀 키우는데 일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좀 문제가 많네요. 언론이 띄워줬는데 이제 검증의 시간이 시작됐으니까 언론이 좀 본연의 역할을 할까요? 해주십시오. 네. 잘 안 해요, 언론이. 잘 안 해요, 언론이. 잘 안 해요, 언론이. 아, 정말 대단한 멘탈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진우 씨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께서 인내력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나가는 우리 주진우 씨, KBS 앵커까지 하시는 분이라면 이제는 과거에 자신의 취재 방기 또는 오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취재를 하다 보면 깊숙이 들어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재 욕심 때문에.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내가 들어와 보니까 한동훈이랑 윤석열이랑 김건희 씨랑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서 내가 그때 적절한 시점에 휘슬 블로잉 고자질을 못했다. 기자로서 실기했다. 죄송하다. 하지만 내 진심은 그게 아니다 라고 지금이라도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취재가 되어 있겠습니까? 다 그걸 일러 바치세요. 주진우 씨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국민만 믿고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과감하게 국민에게 지금이라도 고발하시고 일러 바치세요. 그게 주진우 씨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